네, 안녕하십니까. 골디렉터 골리입니다. 오늘 국내 관심 종목들 현대차부터 솔리드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코스피 잠깐 좀 보겠습니다. P가 일단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조정들을 한 2930 라인 정도까지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요 코스피 차트 말고 좀 선물 차트로 보았을 때는 약간 좀 플랫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 고점이 399.7포인트고 이쪽 고점이 399.3포인트인데, 일단 좀 선물 차트로 봤을 때 이것이 플랫 나온 뒤로 A와 B가 나오고 C로 넘어가면서 조정들이 나온다면, 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베스트한 것은 293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러지 않고 좀 더 밀린다면 이 파동을 1파로 보고 있는 만큼 이 뒤로 나오는 이제 2파들은 1파의 저점을 깨지 않는 내에서는 조정이 진행되고 올라간다 해도 이 1과 2에 대한 조건은 깨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A와 B로 보고 C로 나오면서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더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일목상으로는 캔들이 살짝 좀 구름들 안에 있고, 호행스핀도 캔들들 지지받고 올라가고, 캔들도 기준선 같은 것들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1파의 고점, 그리고 여기를 A, B, C에 대한 진행 중으로 좀 보되, 이게 더 밀리면서 캔들들이 기준선을 깨고서 밑으로 내려가면 일단은 좀 더 현금 비중들을 좀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930을 지지받으면서 캔들들이 구름 밖으로 나가고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3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은 현재의 시나리오가 유지 중인 상황이지만, 2933포인트를 깨고 밀리면서 더 내려간다면 이러한 것이 새로운 충격 파동이다가 틀리고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게 아직까지는 2930포인트 정도에 대한 기대를 걸어보되, 밀리면서 2930포인트 정도를 깬다면 보다 더 많은 현금 확보를 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지금 이렇게 구름들 밖으로 나오면서 주가들이 좀 더 상승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더 보유에 접근이 돼 주중에 더 밀리면서 기준선을 깨고 주가가 내려간다면 그런 자리들에서는 한 30에서 50% 정도 비중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를 좀 2파로 보고 있는 만큼 기간적으로 한 1월 중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고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관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주가가 쭉 밀린다면 어느 정도 손절이라 해도 정리를 하는 경우가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주중으로 움직임들을 보면서 기준선을 깨지 않는 내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온다면 보유를 하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밀리면서 기준선을 깨는 자리에 나온다면 한 번 정도 비중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구름 안에 있긴 하지만, 기아차는 밀리면서 지금은 기준선도 좀 깼기 때문에 현대차도 기아와 같이 움직인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는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 그러지 않고 좀 더 지지받으면서 구름 밖으로 캔들들이 나가거나, 아니면 한 2, 3거래일 정도 구름 안에서 헤매면서 지지받고 다시 구름 밖으로 나가는 자리에 있다면 조금 더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KB금융입니다. KB금융 좀 배당락으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으나 우리가 이런 자리, 기준선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살짝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KB금융은 그래도 감안할 수 있는 내에서의 배당락이지 않았나 싶되, 일반적인 경우에는 늘 배당락이 있고 나서 좀 단기간적으로 회복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좀 더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서 이러한 위치들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들은 완전 매도를 좀 주장하겠지만, 조금 더 주가 움직임을 보고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KTNG입니다. KTNG는 좀 배당락이 예상치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인베스팅닷컴 같은 경우에는 한 5.7% 정도
배당을 생각하고 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삼성증권에 나와 있을 때는 한 5.6% 정도 배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빠진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서 KB금융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배당락이 있는 것들은 좀 기간적으로 걸리더라도 이 배당락을 채우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더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RSI가 과매도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반등들 나오면서 기준선 정도 내까지는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좀 더 주가 움직임 보고서 천천히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도 동일하게 이 배당락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들 보고서 좀 더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는 우리가 요때 잡고 RSI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 한 번씩 비중 정리들을 좀 하고 다시 기준선 넓하는 자리에서 추가로 매수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까지는 좀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배당락 이후의 움직임을 보고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되, 동일하게 이것도 한 번 더 비중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조금만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좀 트레이딩 뷰 상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삼성증권에서는 이 자리에서 RSI가 한번 과매수해서 꺾여 들어왔다가 여기서는 다시 과매수로 좀 꺾여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자리에서 한번 비중 정리를 한 것으로 보고 다시 RSI 과매수로 들어가는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되지 않았나 싶고, 이것도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은 얘도 트레이딩 뷰 상에 있는 RSI라면 다시 한 번 더 과매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 기준상으로는 매도보다는 조금 더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지 않았나 싶고, 어떠한 증권사를 쓰시던 밀리면서 RSI가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오면 동일하게 한 30% 정도 비중 정리, 그렇지 않는 내에서는 좀 더 보유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LG 이로텍입니다. LG 이로텍도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밀리면서 RSI가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더 보유하는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도 우리가 요때 잡고 3번 비중 정리를 하고 다시 기준선 돌파하는 자리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한 뒤에 지금은 좀 배당락을 맞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서 봤었던 고배당주들처럼 조금 더 이 배당락을 채워주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좀 기대해보고, 얘도 지금은 RSI가 과매도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반등들 나오면서 기준선 정도까지는 터치를 하고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되,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기준선을 터치하지 않고 쭉 밀리면서 이때의 저점인 1200원보다도 좀 주가가 밀린다면 좀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일지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지머티리얼즈는 다시 한 번 더 기준선 위로 올라오면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RSI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 한 번씩 비중 정리하고 다시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되지 않았나 싶되, 동일하게 밀리면서 기준선을 깬다면 한 번 더 비중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준선 위에 있는 만큼 좀 더 구름과 기준선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좀 안전 매도가 필요한 종목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뭐 이것도 배당락이기 때문에 좀 더 반등들 나오면서 기준선과 구름들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요거는 고배당주라고 하기에는 한 2% 정도 배당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준선 깨고 구름 깨진 위치에서는 좀 안전 매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은 좀 낙폭이 심한 종목입니다. 얘도 거의 고점 대비해서 8.8%, 한 9% 가까이 좀 떨어진 뒤에 밑거리가 좀 달려있는 상황인데, 뭐 다른 좀 고배당주들처럼 좀 더 상승들 나오면서 기준선 정도로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갭들을 좀 더 기간적으로 나오더라도 채울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지 않나 싶고, 한 삼성증권에서는 한
19% 정도 배당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런 때 잡고 요런 때 잡은 종목인 만큼 얘는 배당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플러스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대로 밀리면서 지금 이때 저점인 12,250원, 얘도 일단은 좀 12,250원을 깬다면 좀 비중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요런 때 잡은 만큼 아직까지는 좀 배당 대비 플러스로 보고 12,250원을 깨면 완전 매도, 그러지 않고 지켜준다면 좀 더 보유하는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메리츠 화재입니다. 메리츠 화재는 뭐 아직까지 큰 특이 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뭐 더 상승하면서 RSI 과매수로 올라가는 자리, 이때 고점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대 아직까지는 현재 비중 유지하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도 좀 배당락이 좀 많은 종목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요런 때 정찰병, 요때 매수를 좀 하고 지금은 배당락이 있으면서 좀 예상치보다도 좀 많이 좀 주가가 밀린 상황이 돼. 그래도 일단은 RSI가 과매도로 들어가 있는 만큼 좀 더 반등들 나오면서 기준선 정도를 좀 터치해 주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천천히 반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대.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요런 때처럼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지난 뒤에 이 배당락이 좀 복귀되는 것을 좀 기대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더 주가 움직임들 보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도 RSI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 비중 정리하고 나온 비중들 좀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이제 나온 비중들은 더 밀리면서 구름 깨지 않는 내에서는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도 아직은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일단은 좀 기준선 위로 올라온 만큼 한 번 더 기준선과 구름들 지지받으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을 좀 기대해보는 게 좋지 않나 싶대. 지금 목요일 기준으로 기준선 돌파하면서 추가 매수를 했다 하실지라도 밀리면서 기준선을 깬다면 한번 비중 정리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아직까지는 좀 안전 매도를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상승하면서 기준선 돌파하지 않는 데에서는 조금만 더 차트 관망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BNK 금융지주입니다. BNK 금융지주도 요때 잡고 RSI 기준선 구름들 이탈할 때 한 번씩 비중 정리하고 다시 구름과 기준선 위로 올라오면서 매수를 좀 한 종목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밀리면서 지금은 기준선도 깨고 구름도 깬 상황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고배당주들처럼 이 배당락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 채울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좀 제가 보고 있는 삼성증권상에서는 한 5.6% 정도 배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 움직임 보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두산입니다. 두산은 기준선이 따라 내려오면서 캔들이 기준선 위로 살짝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주 중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캔들이 구름 안으로 들어간다면 정찰병 정도 보낼 수 있는 종목 되지 않을까 싶대. 밀리면서 기준선을 깬다면 조금만 더 관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KMW입니다. KMW는 아직까지는 보유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얘도 밀리면서 뭐 구름 깨고 기준선 깬다면 한 번씩 비중 정리할 수 있지만 아직은 좀 더 보유 접근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도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상승하면서 뭐 RSI가 과매수로 꺾여 올라가고 뭐 이런 때 고점 돌파한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도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밀리면서 기준선 깨지 않는 내에서는 계속해서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파크시스템즈입니다. 파크시스템즈도 동일하게 밀리면서 기준선 깨지 않는 내에서는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양생명입니다. 동양생명도 이렇게 기준선 깨지는 자리 한번 비중 정리하고 지금은 구름도 좀 이탈했기 때문에 완전 매도가 필요한 종목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단은 좀 이것도 배당이 좀 있는 만큼 인베스팅닷컴에서는 한 3.15% 정도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좀 기대해 보기로는 배당락들을
구름들을 좀 기간적으로 채워주고 올라가고 이 호행스핀들이 구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좀 반등해주기를 좀 기대해보되 얘는 좀 더 밀리면서 호행스핀들이 구름들을 이탈하는 자리 나온다면 좀 안전 매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MC넥스입니다. MC넥스는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밀리면서 RSI가 과매수에서 꺾여 내려오지 않는 이상 좀 더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RFHIC입니다. 얘도 뭐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선 깨지 않는 내에서는 좀 더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뭐 상승하면서 RSI 과매수로 올라가거나 이런 때 고점들 돌파한다면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아직은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도 아직까지는 보유 접근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이때 기준선도 돌파하면서 좀 충분히 좋은 움직임들 나왔기 때문에 상승하면서 RSI가 과매수로 들어가거나 이런 때 고점들을 돌파한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현재 비중 유지가 좋지 않나 싶고 밀리면서 기준선을 깬다면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좀 더 보유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3강 MNT입니다. 3강 MNT 아직까지는 좀 종가상으로 기준선 위에 있는 만큼 호행스핀들이 구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반등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얘도 금요일에 완전히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월요일에 좀 양봉 나오면서 기준선을 지켜준다면 좀 더 보유, 그렇지 않고 음봉 나오면서 기준선도 깬다면 얘도 완전 매도 필요한 종목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PSK입니다. PSK도 RSI가 한번 깨지면서 비중 정리를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도 다시 또 상승하면서 RSI가 과매수로 들어간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현재 비중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쿠콘입니다. 쿠콘도 캔들 구름대 완전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는 조금 더 나온 비중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론입니다. 파트론도 RSI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오면서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가 필요한 종목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좀 전환선들 지지받으면서 다시 올라온 만큼 상승하면서 RSI가 과매수로 또 다시 올라가거나 이때 고점도 돌파한다면 추가 매수를 다시 해야 될 수 있지만 아직은 현재 비중 정리하고서 좀 더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로 정찰병 좀 더 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얘도 뭐 많은 비중 실을 수 없기 때문에 기준선 깨지 않는 내에서는 정찰병 유지, 그렇지 않고 캔들이 상승하면서 구름들 밖으로 나간다면 좀 더 비중 실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정찰병 정도 수준만 보내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한일현대시멘트입니다. 한일현대시멘트 밀리면서 지금은 좀 구름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런 자리들에서는 상승들 나오면서 매수가 가능했지만 밀리면서 구름 깬 위치에서는 한 30%에서 50% 정도 비중 정리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싶되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을 또다시 깬다면 완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기대해 보기로는 캔들들이 기준선에 지지받으면서 다시 구름 밖으로 나가주기를 좀 기대해 보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지지에 대한 기대와 다르게 밀리면서 깬다면 얘도 손질을 할지라도 완전 매도가 필요한 종목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다우데이터입니다. 다우데이터도 뭐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상승 나오면서 RSI가 과매수로 들어가거나 이런 때 5점 돌파하면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도 좀 배당락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린 상황입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좀 다른 고배당주들처럼 좀 더 주가들 이 갭들을 메꿔주면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기간 지난 뒤에 좀 더 회복 나와주길 좀 기대해보되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삼성증권에서는 얘는 한 5.89% 정도 배당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주가 움직임 보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알서포트입니다. 알서포트도 RSI 기준선 깨질 때 한 번씩 비중 정리하고 나온 비중 좀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캔들이 구름들 완전히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완전 매도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도 아직까지는 좀 관망 중인 종목입니다. 얘도 상승하면서 기준선 돌파하지 않는 내에서는 좀 더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략 관심 종목들 현대차부터 솔리드까지 좀 함께 보셨고 좀 고배당주들에 대한 고민이 좀 계속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와 같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난 뒤에 배당락들을 메워주는 움직임들 보이기 때문에 지금 채널에서 가지고 있었던 고배당주들을 보유하면서 기간적으로 좀 더 주가에 대한 회복이 나와주기를 좀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기준선 정도에서 터치할 때 반등 나왔을 때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좀 계속해서 좀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지수와 주가들 움직임을 보고서 일단은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